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 가운데 경매 더하기 이것 하면 더욱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바로 여러분 NPL 즉 부실채권 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경매에다가 이 부실채권에 대한 개념 잘 알아둔다면 스스로가 충분히 부실채권 혼자 물건 검색하고 찾아서 그것을 갖고 있는 AMC, AM과 협의해서 싸게 사서 그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우월적으로 낙찰받고 추후에 명도한 다음에 매매 또는 임대 또는 직접 거주, 사용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NPL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NPL 물건을 어떻게 찾나 AMC 그리고 담당자 찾기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대출을 받고 한 3개월 이상 연체한다. 그것을 우리가 통상 고정, 이 고정 이하의 여신들,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대출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실채권입니다. 다만 이런 부실채권을 할인해서 싸게 사서 뭔가를 행사한다면 그것을 매수한 사람은 의외로 부실채권이 우량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NPL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를테면 강남구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가 100억에서 1회차 100억 유찰되었고 2회차 70억 유찰되었고 3회차 49억이 되었습니다. 예를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담동 100억짜리 빌딩의 1순위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90억 설정돼 있고 실제 채권액이 90억이라고 한번 보죠. 그런데 이 차주가 원리금을 연체합니다. 그럼 KB가 독촉하겠죠? 돈 갚으라고. 근데 끝내 안 갚으니까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KB 입장에서는 통상 이 경매 신청하고 한 7, 8개월 있다가 낙찰돼서 배당을 받으면 좋은데 또 그 중간에 이런 은행들이 뭐 부실채권 비율을 맞춰야 된다 등등등 이유로 인해서 이런 부실채권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고 그것은 이제 통상 도매상이 사서 이제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인데 그 갖고 있는 SPC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회사 AMC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거기에 이제 AM 담당 직원이죠. 요 사람하고 통화해서 요 90억짜리를 싸게 사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50억에 샀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유찰돼서 49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뭐 50억에 쓰겠다, 55억에 쓰겠다, 60억에 쓰겠다, 하여튼 뭐 극단적으로 72억에 쓰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그런데 90억짜리 1순위 근저당권을 50억에 매입한 사람은 50억에 매입했지만 1순위 근저당권 90억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90억 원의 낙찰을 받는 거예요. 90억 원의 낙찰. 그러면 여러분 웬만큼 낙찰되겠죠? 거의 뭐 99.999%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후에 낙찰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뭐 채권 상계라든지 뭐 채무인수 방식으로 샀다면 채무인수 신고 및 허가 신청. 그러면 내가 배당받을 금액 한도로 퉁 쳐달라. 어차피 여러분 90억 내면 누가 배당받아요? 얘가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거니까 채권 상계 퉁 쳐달라.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잔금을 낸 것과 똑같은 효력. 채권 상계. 그럼 여러분 저는 90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얼마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50억의 낙찰을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실채권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 우리 1년 투자 클럽반에서도 이제 부실채권 강의를 한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마지막에는 전부 다 이해를 했죠.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경매를 잘 알면 부실채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부실채권 사고 싶은데 누구랑 협상해야 될까? 바로 AMC, 자산관리회사의 직원, AM하고 연락을 하면 되는데 사전에 이제 AMC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자, 그래서 여러분, 김포시에 아파트용 공장이 나왔는데 요걸 한번 부실채권을 투자해서 한번 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하게. 여러분, 요거는 김포시 구례동의 아파트용 공장입니다. 전용이 12.95인데 1억 8,300인데 여러 번 유찰된 다음에 지금 현재 한 4,400만 원 정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난해 차 가격이 6,270, 이번에 4,300.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중간에 통상 입찰 가격을 산정하겠죠? 지금 뭐 300에 30만 원 나오는 건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수협은행이 갖고 있던 근저당권, 혹시 이제 매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수협은행의 요 근저당권, 여전히 수협은행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일반인들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서 경매 사건 검색, 법원명과 사건 번호 넣고 문건 송달려 클릭했더니 2024년도 7월 25일 날 채권자의 땡땡땡땡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통상 여러분 이게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그래서 이제 부실채권화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협은행이 이런 부실난 근저당권을 모아서 팔았구나. 그러면 이게 2024년 7월 25일인 것이니까 그날 전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이게 이제 이름이 다 있으면 금감원의 전자공유 시스템 가서 이름을 치면 알 수 있는데 요건 지금 이름을 모르는 거니까 이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금감원의 전자공유 시스템 다트 자산 유동화 계획 등의 등록 신청서 놓고 3년 클릭 쭉 했더니 한 37페이지 정도에 요거 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자산 보유자가 누구냐? 하나은행 아니다. SBI저축은행 아니다. 수협 그거 맞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아까 세 개 중에 FSH2406 유동화 전문위원회사 자산 보유자 확인했더니 수협 거 맞죠? 수협은행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걸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기타 필요한 사항 자산 유동화 계획 참여 기관의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누구를 찾는다? AMC. 자, AMC가 뭐예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자. 그래서 요 부실채권, 아까 그 아파트형 공장, 그 근저당권은 누가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냐? 대신 AMC.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아까 그 사건 번호 주고 그 근저당권 살 수 있냐? 물어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누구한테? AMC의 AM한테. 아까 여러분 그 다트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첨부에 유동화 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엑셀 파일 클릭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차주와 소유자, 아파트형 공장,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 그래서 그 물건을 얘네가 갖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조금 어렵죠. 그러나 요거 몇 번만 해보면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직접 매입할 수도 있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론세일, 채무인수, 사후정산부 이런 내용도 한번 공부를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여러분 자기 개발 또 다양한 재테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